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저는 또 오늘 용인 스피드웨이에 왔습니다. 요즘 좀 용인을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차량을 시승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요. 바로 제가 3월 달에 영상을 보여드렸던 포르쉐 카이엔 일렉트릭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차량을 바로 시승을 하러 용인 스피드웨이에 왔습니다. 제 뒤에는 이 카이엔 일렉트릭이 있는데요. 카이엔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기본형과 S, 터보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으로 나뉩니다. 근데 오늘은 최상위 트림인 터보 카이엔 일렉트릭만 시승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주행 시작했어. 근데 되게 이질적이다. 사실 터보 같은 경우는 이게 내연기관 환산 시에 1000마력이 넘습니다. 특히 런치 컨트롤이라고 푸시 투 패스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최대 1156마력의 힘을 발휘한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속도와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동화 파워트레인이다 보니까 되게 조용해요. 되게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게 옵션 사항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데 일렉트릭 스포츠 사운드 PESS 시스템이 또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외장에서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살짝 조금 소리가 나긴 하는데 실내에서는 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카이엔 일렉트릭 터보 같은 경우는 최상위 트림에 또 마력도 높고 또 공차 중량도 무거운데 크기도 큽니다. 휠 베이스가 무려 3m가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짐칸화를 했을 때에는 브레이킹을 했을 때 이 프런트가 조금 이렇게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카이엔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뒤가 이 포르쉐 액티브 매니지먼트가 살짝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진짜 이게 카메라에 담겼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급정거라든지 풀브레이킹, 급브레이킹을 하게 됐을 때에는 프런트가 내려오면서 이제 노즈 다운 이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현상이 없습니다. 어머, 너무 신기한데? 근데 이게 화면에 잘 안 잡혀요. 화면에 잘 안 잡힙니다. 방금은 인스트럭터님께서 노멀 모드로 주행을 했고 이번에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입니다. 한번 잘 봐보세요. 진짜 포르쉐 액티브 매니지먼트가 진짜 이 급브레이킹을 했을 때 리어가 살짝 이렇게 올라와줘요. 그러면서 전고라든지 이 무게중심, 배분, 밸런스를 한번 잡아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거든요. 진짜 이런 전자장비가 많으면은 펀 주행, 스포츠 주행이 편안해집니다. 아무튼 오늘은 먼저 짐카나부터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 그래서 오늘 시승해볼 카이엔 일렉트릭 터보 모델입니다. 지난 3월 19일 날 한국에서 공개가 되었고 시승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인 출시는 올해 하반기에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특히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카이엔 일렉트릭의 최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번에 디자인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간단하게 보면은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노멀이나 S와 비교했을 때 전용 디자인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부에는 액티브 에어 플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어로 다이내믹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이게 신형으로 오면서 라이트 방식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의 디테일 포인트가 다르다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부로 왔습니다. 카이엔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재원이 조금 큽니다. 특히 이게 휠 베이스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내 공간도 조금 더 넓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비율도 뭔가 이게 재원이 커져서 그런지 살짝 달라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터보 모델 기준으로 지금 휠이 22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타이어 스펙은 피렐리 P0 R285의 40 사이즈 적용이 됩니다. 특히 이 차량은 내연기관 환산 시에 1000마력이 넘는 고출력 차량이기 때문에 그만큼 제동도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안쪽에 디스크 로터가 엄청나게 큰 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퍼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휠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브레이킹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외장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리고 휠 안쪽에는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엔 일렉트릭은 기본적으로 4륜 구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후륜 기반의 AWD거든요. 그래가지고 후륜은 지금 타이어 스펙이 전륜과 비교했을 때 훨씬 좋습니다. 인치 수는 22인치가 동일한데 타이어가 325의 35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광폭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야,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옵션 사항이긴 하지만 후륜 조향 시스템, 리어 엑셀 스티어링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5도 정도 조향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는 재원이 커졌기 때문에 보통 이게 차가 크면 클수록 회전 반경이 좁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어 엑셀 스티어링 시스템을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도 리어램프 그래픽이라든지 약간의 라인들이 변경이 되었고, 특히 시속 55km 이상에서는 리어 액티브 플랩이 나옵니다. 이게 공기 저항을 줄여줄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차 중이라서 안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시속 55km 이상에서는 자동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드디어 카이엔 일렉트릭 터보 차량을 탔습니다. 지금은 짐카나 코스고요. 먼저 이제 노멀 모드로 짐카나를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측을 하나요? 기록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 뭐지 이거?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차량에 집중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노멀 모드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런치로 해야 되나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동선 파악이기 때문에 그냥 쭉 가속해주시면 천천히 네, 쭉 가속. 쭉 가속한 다음에 여기서 브레이킹 포인트 가져가고 시선 멀리 봐주고 오른쪽. 아, 핸들링 진짜 좋다. 저기 콘 사이로 들어가셔서 브레이크 풀! 풀. 잘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노멀 모드라서 굉장히 차가 말캉말캉하고 안정적이고 부드러웠어요. 이제는 드디어 이 터보 모델에만 있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 시트 각도를 조금 더 세울게요. 컴포트에서 한 번 더 스포츠 플러스 하니까 와, 이 액티브 댐핑하고 이게 싹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이 가상 사운드가 또 뒤에서 울리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팔기통 사운드에 가깝게 만들어서 실제로 전기차지만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를 타는 것 같은 감성을 넣었다고 합니다. 좀 정말로 저도 감성을 느끼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엔진이 있는 차량처럼, 특히 이게 프론트 엔진 아니고 리어 엔진처럼 뒤에서 옵니다. 막 드등드등드등 그 팔기통. 너무 좋은데요? 그럼 이제 가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그러면 런치 컨트롤 좀 해주시고요. 네, 런치 뜨면은 여기서 브레이크 페달만 네, 하겠습니다. 시작! 브레이킹. 좋아요. 더. 아, 근데 너무 잘 쓰죠? 너무 세게 밟았어, 브레이크를. 요즘 제가 다음 주가 지금 엠페스티벌 1라운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연습을 했더니 재밌긴 하다. 이게 전자장비가 많은 차량들은 이게 좋아요. 대충 타도 차가 알아서 다 제어를 해준다. 정지. 좋네요. 이제 마지막 바퀴입니다. 한 번 더 런치를 하면 네. 네. 자, 그러면은 런치 시작. 고! 왼쪽으로. 좋아요. 오, 죄송해요. 어머, 어떡해. 가속. 어떡해. 꼬꼬를 하나 밟은 것 같습니다. 어떡해. 브레이킹. 꼬꼬를 밟았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꼬꼬 밟은 것 같아. 언더스티어는 운전자로 하여금. 그쵸. 정지. 제가 너무 많은 욕심을 내가지고 아무튼 이게 이렇게 무겁고 큰 차인데도 굉장히 거동성이 기민합니다. 재밌네요. 자, 다시 저는 카이엔 일렉트릭 터보를 탔습니다. 아까까지는 제가 좀 빠른 랩타임을 느낄 수 있도록 주행을 한 거고, 이번에는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를 경험을 해보려고 이제 노멀 모드에서, 컴포트 모드에서 천천히 가면서 이 리어가 퐁신하게 위로 올라가는 걸 한번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주행을 가볼게요. 빠른 거보다는 차를 좀 즐겨주세요. 네. 그래서 요번에는 빠르게 가는 것보다는 50%까지 쭉 가속. 50%까지 쭉 가속을 한 다음에 여기서 브레이크 밟았을 때 야, 이게 뒷바퀴 리어가 갑자기 퐁실하면서 구름을 탄 것 같아요. 갑자기 되게 신기하다. 안 그래도 카이엔 자체가 포르쉐에서는 플래그십 SUV에 해당하고 덩치도 실제로 내연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크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가 뒤를 퐁실하고 한번 밀어주니까 되게 이질적이면서도 신기하면서도 뭔가 신기해요, 정말로. 이러한 기능이
지금 이 카이엔 일렉트릭이 최초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장점이 어떻게 되죠? 우선 주행할 때 가속배를 밟게 되면은 가속을 하게 되면 저희가 몸이 뒤로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뒤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네. 훨씬 더 많은 그런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고. 보통 이제 풀 브레이킹이라든지 브레이킹을 세게 하면은 노즈 다운이라고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프론트가 밑으로 깔리거든요. 그러면서 무게 중심이 한 번에 이동을 하면서 리어 접지가 조금 미끄러질 수도 있고, 뭐 운전을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위험한 상황이 노출이 될 수도 있는데, 액티브 라이드 시스템 덕분에 좀 더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다인 거죠. 한 번 더 가도 될까요? 네, 그럼요. 좀 더 밟아보고 브레이크 말고 네. 악셀 오프만 해보실게요. 쭉 가속하다 하시다가. 가속하다가 악셀 오프. 와, 이거 진짜 신기해.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생제동 시스템이 강력하게 개입이 되기 때문에 최대 0.5G로 회생제동으로만 감속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출력이 높은 만큼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힘도 강력하기 때문인데요. 우와, 진짜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큰 전기차가, 특히 세단도 아닌 SUV가 이렇게 민첩하면서도 편안하게 펀 드라이빙을 할 수 있다는 게, 와, 놀랍네요, 정말로. 저도 진짜 갖고 싶어요. 이거 타고 이제 저 집 가도 되나요? 네,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카이엔 일렉트릭을 타고 서킷 주행입니다. 일단 방금 전까지는 제가 짐카나를 주행을 했기 때문에 이 차량을 완벽하게 느껴보기가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이 최상위 라인업인 카이엔 일렉트릭을 타고 한계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가장 기본 모드라고 할 수 있는 노멀 모드로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짝만 주행을 해도 되게 안락하고 폭신하고 편안하네요. 이게 지금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고성능 차량이고 무조건 슈퍼 전기 SUV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상에서도 편안하게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게 킥포인트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고성능 차량들 같은 경우는 너무 트랙 위주로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일상 주행이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오, 오늘은 코스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코너에서도 물리적으로 오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특히 육중한 차량이 왼쪽으로 하중을 밀어주는, 정말 야, 오늘은 안전한 주행을 위해서 다 리드콘으로 길을 안내를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턴할 때 차량이 다시 오른쪽으로 하중을 얼마나 와. 해주는지 아마 온몸으로 다이렉트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이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량 간격 좋고요. 야, 지금 노멀 모드거든요? 근데 차가 진짜 안락하다. 충분한 랩수로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몸으로 느껴주실 거예요. 대박이다. 가볼게요. 이게 지금 노멀 모드의 에어서스에 편안하고 컴포트한 주행감을 추구하는 드라이브 모드거든요? 편하게 리뷰하실 수 있게 차량 최대한 느껴주시고요. 와, 이렇게 싹 말려가는 느낌이 진짜 좋아요. 다시 한번 리어가 에어서스가 싹 이게 말아주면서 전고를 올려주는 기능이 되게 편안합니다. 안락하고 편하네요. 다르다. 자, 지금부터 최소 5랩에서 6랩을 더 돌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스포츠 플러스 노멀 자유롭게 모드를 바꿔 가시면서 자유롭게 체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한 5랩에서 6랩 정도 주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방금까지는 인스트럭터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살짝 요 카이엔 일렉트릭을 느껴보는 정도였고요. 아직까지는 노멀 모드입니다. 그 다음 랩부터 제가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주행을 해볼게요. 이야, 근데 이게 일상 주행에서 쓸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라서 저는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요 터보 모델 기준으로 토크 벡터링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멀 빨간 부분에서는 충분히 브레이킹 시작해 주셔야 되고요. 집행 구간 부드럽게 통과. 자, 빠져나오면서 푸시 투 패스 한번 눌러볼까요? 푸시 투 패시? 아, 좀 무서운데 푸시 투 패시. 풀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육중한 차량이 너무나 가뿐하게 가속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안전함도 동시에 느끼실
즐기실 수 있는 거. 아, 푸시 투 패스 버튼은 조금 이따 눌러보겠습니다. 나라고요. 야, 진짜 이 롤 제어가 엄청납니다. 사실 SUV로 트랙을 달리면 안 되거든요, 규정상으로는. 근데 카이엔 일렉트릭은 누가 봐도 SUV잖아요. 이런 전자장비가 있기 때문에 SUV, 전고가 높고 무겁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아, 미쳤어. 진짜, 야, 너무 안정적이다, 차가. 이런 차로 제가 대회를 나간다면은 굉장히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자, 이번에는 2랩 돌았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스포츠 모드라서 가상 배기 사운드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와, 근데 감속했을 때 이 감성도 되게 안정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최대 0.5G 회생 제동이 제동을 해주는데 거기서 물리적인 제동이 들어갈 때 이질적이지가 않습니다.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회생 제동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워요. 근데 전방에 지금 인스트럭터 차가 있거든요. 살짝 페이스를 안전하게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신차 시승 행사이기 때문에 너무 한계로 주행을 해버리면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싹 말려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느낌이 아주 좋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동화 차량들 같은 경우는 즉각 토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출력 차량이 아니더라도 약간 기본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런 전자장비 개입에 또 고출력, 고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런 한계 주행, 퍼포먼스 주행을 했을 때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재밌다. 다음 랩에서는 제가 스풀 모드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3랩 돌았고요. 이제 스풀 모드입니다. 야, 스풀 모드는 다르다. 갑자기 내연기관 탄 것 같아요. 감성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야, 드라이브 모드 변경만으로도 다른 차를 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아까 잠깐 진카나 했을 때에도 느끼긴 했었는데 요게 가상 엔진 사운드가 프런트에서 나는 게 아니고 리어 엔진처럼 뒤에서 은은하게 내주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질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줄였을 때에도 전기차 사운드 플러스 약간의 V8 엔진 사운드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진짜 재밌네요. 야, 진짜 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상당히 안정적이면서도 기분 좋게 말려 들어가요, 차가. 이 구간에서는 언더나 오버가 날 수 있는 구간인데도 이 전자장비 개입이 되게 자연스럽고 안정적이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그래서 카이엔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퍼포먼스 한계 주행도 가능하지만 일상 주행에서도 편안하고 안락하게 탈 수 있는 올라운더 고성능 SUV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내연기관에서도 동일했는데 전동화 파워트레인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 장점을 그대로 아주 잘 가져간 느낌이 있어요. 이게 보통 전동화로 바뀌면서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갖고 있었던 장점이 희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포르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SUV 카이엔이라서 그런지 전동화로 오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장점이 희석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스트럭터님들도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 갖고 싶다고. 근데 저도 타보니까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차입니다. 특히 저는 이제 내연기관을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전기차 뭐 굳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카이엔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특징보다 내연기관의 특징에 조금 더 가까워요. 특히 이런 펀 주행을 했을 때. 여기서 슬라롬 코스, 세미 슬라롬 코스. 오늘은 이게 용인 스피드웨이 구간을 다 도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이 콘을 만들어서 트랙을 만드셨어요, 따로. 와,
진짜 이 차가 내연기관 환산 시에 1000마력이 넘고 토크가 153토크인가 그러거든요. 사실 이런 수치를 가지고 있는 차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세단도 아니고 슈퍼카도 아니고 SUV에서 이러한 감성과 출력과 성능을 구현해냈다라는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상당히 놀라워요. 그래서 처음에 포르쉐에서 첫 번째 전기 SUV가 마칸 일렉트릭이 출시가 되었었잖아요. 그렇게 마칸 EV는 매력적이다라는 느낌을 못 느꼈는데 카이엔은 다릅니다. 확실히 플래그십이라서 그런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라는 게 느껴져요. 이 무거운 차가 이렇게 기민하다니. 얘가 지금 터보 모델 기준으로 공차 중량이 2.5톤인가 하거든요. 굉장히 무겁죠. 사실 전기차는 배터리 때문에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무게가 많이 무겁습니다. 공차 중량이. 근데 이게 지금처럼 펀 주행을 했을 때에는 마이너스 요소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이너스 요소가 있을 법한 거를 다양한 전자 장비가 개입이 되면서 최대한 그러한 느낌을 걸러내줍니다. 근데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엠페스티벌 1라운드 때문에 아반떼 N으로 연습 주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연기관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리고 타다 보면은 살짝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전동화 파워트레인은 이게 좋다. 조용하게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다. 이게 좋은데요? 진짜 재밌다. 재밌는데 편안한 차를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보통은 펀 드라이빙 지향성 차량들은 불편하고 편안한 차량들은 펀 드라이빙이 안 돼요. 근데 카이엔 일렉트릭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편안한데 펀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두 마리 토끼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만큼 차량의 세팅도 엄청난 공을 들여야 되고. 와, 이걸로 오늘은 이제 서킷 행사다 보니까 펀 드라이브 위주로 주행을 하지만 공도 주행도 궁금합니다. 근데 오늘 아쉽게도 공도 주행은 없어요. 추후에 시승을 할 수 있다면 공도 주행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푸시 투 패스 버튼은 너무 무서워요. 이게 내연기관 환산 시에 1000마력이 넘는 차들은 이제 말로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냥 발사가 된다에 가까워요. 실제로 타보게 되면. 근데 오늘은 이제 신차 시승 행사다 보니까 푸시 투 패스 버튼까지는 누르진 않겠습니다. 계속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노멀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스포츠 플러스 모드 이런 걸로 펀 주행을 했는데, 펀 주행을 했을 때에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빠르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노멀 모드도 기본빵이 있어요. 굉장히 기민하고 빠릿빠릿한 거동성을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서 노멀 모드 같은 경우는 에어서스도 그렇고 구동계부터 해가지고 편안함에 세팅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은 약간 구름 위에 누워있는 느낌? 이 두 가지의 매력을 다 가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걸 또 해내네요. 저는 이렇게 서킷 주행이 편안한지 몰랐어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방의 리드카는 지금 타이칸으로 하시거든요. 전방의 리드카를 대열 주행하는 팔로우 앤 리드 형식으로 지금 이 카이엔 일렉트릭을 느껴보았는데, 사실 전동화 SUV 중에서는 가장 펀 주행에 적합한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펀 주행에 적합하면서도 데일리로 탔을 때에도 부족함이라든지 아쉬움이 없는. 주행했고요. 피트레인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카이엔 일렉트릭 서킷 주행까지 맞춰보았습니다. 진짜 인스트럭터님들께서 왜 다 갖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공감이 되네요. 편안한데 빠르고 재밌어. 너무 아쉽다. 이거는 진짜 1시간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내구 레이스를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포르쉐의 플래그십 전기 SUV 카이엔 일렉트릭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오늘 행사 같은 경우는 여기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주행했기 때문에 거의 펀 주행 위주로 해서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카이엔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113kW NCM 3원계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주행거리는 WLTP 기준으로 600km 한 초중반대 정도 간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국 주행거리 인증을 받게 된다면 제 예상에는 그래도 500km 초반대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의 막 스포츠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주행을 해서 일상 영역에서의 느낌을 충분히 못 느껴봐서 살짝 아쉽기는 한데요. 특히 포르쉐에 있어서 카이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모델입니다. 보통 이제 고성능 브랜드를 지칭할 때 SUV를 거의 안 만들었는데요. 포르쉐는 고성능 SUV 시장을 개척한 장본인이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 고성능 브랜드들이 카이엔이 잘 팔리는 것을 보고 SUV를 차츰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만큼 장본인, 원조는 다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킷에서 주행했던 차량들은 오프로드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었었는데요. 오프로드 패키지를 넣게 된다면 500mm 정도 도강, 수심 도강이 가능하고 또한 하이레벨 1 에어소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 라인과 비교했을 때 정보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견인도 기본적으로 3톤, 오프로드 패키지를 넣었을 경우에는 최대 3.5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한 뭐 요트, 보트, 카라반 이런 것들은 문제 없다라고 합니다. 카이엔 일렉트릭은 정말 팔방미인, 뭔가 올라운더에 가장 가까운 차량이지 않았나 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